우리는 기술 역사상 가장 큰 러그풀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AI 토큰은 기술적 돌파구와 효율성 덕분에 더 저렴해져야 하는데요. 하지만 2026년 3월 기준으로 오픈AI는 벌어들이는 1달러당 약 1달러 22센트의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벤처 캐피탈이 기업들이 API에 중독되는 동안 인위적으로 가격을 낮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말은 참혹합니다. AI 스타트업이 망하거나 아니면 당신이 망하게 됩니다. 2026년 초 언론에 유출된 내부 기록에 따르면 오픈AI는 공경에 처해 있으며 수입보다 지출이 많습니다. 2026년의 현금 소진액은 170억 달러에서 250억 달러 사이로 추정됩니다. 현금입니다. 한편 수익은 130억, 200억 달러로 오픈AI는 벌어들이는 1달러마다 손실을 내고 있습니다. 이 손실은 일회성이 아닙니다. 회사는 이 손실이 2029년까지 약 11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며 2030년쯤 돼야 이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모든 판매에서 계속 손실만 볼 수는 없습니다. 결국 변화가 필요하며 가격 인상, 비용 절감, 아니면 사업 종료가 필요합니다. 이건 오픈AI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Y 콤비네이터는 에어비앤비, 스트라이프, 드롭박스와 같은 회사를 탄생시킨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입니다. 대체로 추정에 따르면 2024년 겨울 기수의 약 58, 67%가 AI 스타트업이었으며 이들 대부분은 자체 모델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비즈니스는 다른 사람의 기술 위에 구축되어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들을 래퍼라고 부릅니다. 이들의 비용은 그 밑에 있는 모델을 소유한 사람이 결정합니다. 이들의 전체 비즈니스는 그 가격이 낮게 유지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격을 정하는 회사들은 이미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의 가격이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수천 개 AI 스타트업에게 이는 문제입니다. 몇 달, 몇 년의 노력이 단 한 번의 청구 주기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제품이 나빠져서가 아니라 공급업체가 청구서의 숫자 하나를 바꿨기 때문입니다. AI 산업은 일부 모델 공급업체에 의존해 구축되어 있습니다. 한 곳이 가격을 올리면 업계 전체에 영향이 미치며 서서히 무너지는 게 아니라 몇 주 안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AI붐 전체는 오늘 손해를 보고 내일 시장을 장악하겠다는 도박 위에 세워졌습니다. 규모의 경제가 수익성을 가져올 것이라는 가정이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됩니다. 이런 비즈니스 모델은 로스 리더로 불리며 새롭지 않습니다. 원가 이하로 판매해서 고객을 끌어들이고 수익은 나중에 걱정하는 방식입니다. 목표는 고객이 떠날 수 없게 만들고 제품에 완전히 의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2023년과 2024년 한동안 AI 토큰은 생산 비용보다 훨씬 낮은 몇 푼에 불과한 가격에 판매되었습니다. 개발자 입장에서는 선택이 분명했습니다. 가격이나 성능 면에서 경쟁할 만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전 세계가 이 모델들을 기반으로 구축했습니다. 이들은 이전의 전기나 클라우드 저장소처럼 기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능을 임대하는 것은 다릅니다. 전력회사는 당신의 계량기를 읽고 당신의 습관을 파악한 뒤 그것을 다시 당신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제품 아래에 있는 AI 제공업체는 바로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의존하자 조건이 더 까다로워졌고 한 기업이 자체 비공개 데이터를 바탕으로 모델을 맞춤 조정하는 데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맞춤화된 모델은 포장해 옮길 수 없으며 프롬프트와 데이터도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서버에 저장됩니다. 떠난다는 건 그 모든 걸 갈아엎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AI 계약은 인질협상처럼 변했습니다. 남아있으려면 많은 비용이 들고 떠나려면 더 많은 비용이 듭니다. 제공업체는 언제든 조건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픈AI가 모델을 퇴역시키면 그 위에 있던 모든 회사가 적응해야 하고 잘 작동하던 코드도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제품들이 선택하지도 않은 지원 종료 시한에 쫓길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이 위험을 감수하는 동안 AI 대기업도 가짜의 위험을 감수합니다. 2025년 말 오픈AI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인프라에 약 2,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했고 이어서 아마존과도 수백억 달러가 더 들어가는 두 번째 대형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회사는 수익성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찾았기 때문에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AI 경쟁을 위해 더 많은 컴퓨팅 자원이 필요해 돈을 씁니다. 2026년 4월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는 파트너십을 재작성하며 오픈AI의 자유를 보장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라이선스가 독점이 아니어서 오픈AI는 모든 클라우드에서 운영 가능합니다. 브로드컴과 자체 칩도 개발 중입니다. 갑자기 오픈AI는 스스로 더 많은 움직일 공간을 확보했고 그와 함께 이제 모든 것이 의존하는 계층에 대한 통제권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전에도 이와 비슷한 일을 본 적이 있습니다. 차량 호출 서비스는 보조금이 끝날 때까지 요금을 원가 이하로 유지하다가 이후 가격이 올랐습니다. 스트리밍도 비슷했지만 인공지능은 이런 방식에서 벗어나기 더 어렵습니다. 택시 요금이 비싸면 앱을 바꾸면 되고 구독 서비스가 바뀌면 해지하면 됩니다. 하지만 제품이 특정 모델을 기반하면 앱 교체가 아니라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은 충분히 빠르게 다시 만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시스템 위에 구축한 것이 아니라 시스템에 깊숙이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대규모 인공지능 시스템은 물리적인 인프라에서 작동하며 엄격한 전력 한계가 있습니다. 약 2만 개의 엔비디아 H100 GPU로 이루어진 학습 클러스터는 20메가와트의 전력을 계속 소비합니다. 1만 개 칩으로 구성된 소형 클러스터는 약 15메가와트 전력을 소모합니다. 이를 비교하면 이는 미국 1만 5천 가구에 동시에 밤낮 없이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양이며 이는 하나의 클러스터에 불과합니다. 대기업들은 여러 클러스터를 운영하며 여러분이 시스템에서 답변을 받을 때마다 전력망에서 전기를 끌어다 쓰게 됩니다. 또한 각각 수만 달러에 달하는 칩도 마모되고 몇 달 안에 수명이 다하기도 합니다. 이런 칩 2만 개만 해도 하드웨어 비용만 5억 달러가 넘을 수 있습니다. 전원을 켜는 순간부터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엔지니어들은 비용을 낮추려 했고 잠시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리법칙을 뛰어넘는 코드는 불가능합니다. 전기는 돈이 듭니다. 아무리 주변 소프트웨어가 뛰어나도 칩은 결국 자기 수명에 따라 마모됩니다. 숫자들은 그 냉혹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이 클러스터들은 항상 가동되어야 하며 칩이 쉬면 손실입니다. 기술 기업들은 증가하는 전기 요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 칩 출시로 기존 하드웨어는 빠르게 구식이 되어 감가상각이 빨라집니다. 서비스 제공업체가 청구하는 금액은 이런 비용을 감당하기엔 부족하며 처음부터 낮은 가격은 미끼였습니다. 이 회사들은 의도적으로 현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자금이 비용과 가격 차이를 메웠지만 그 격차는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 저렴한 가격표는 사실 환상일 뿐입니다. 현금으로 가격을 원가 이하로 낮출 수는 있지만 전기요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투자자들의 돈이 바닥나면 남는 선택지는 하나뿐입니다. 떠날 수 없는 고객에게 부과되는 가격이죠. 그래서 인공지능 회사들은 실제 비용을 청구하는 것만 빼고 거의 모든 방법을 시도합니다. 이런 임시 방편들은 시간을 벌어주지만 시장을 왜곡시킵니다. 모델을 개발하는 인공지능 회사가 그 모델을 고객에게 직접 판매하기로 결정하면 그 영향은 빠르게 나타납니다. 가장 명확한 예가 제스퍼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오픈 AI 모델로 인공지능 글쓰기 도구를 만들어 한동안 성공적으로 사업했습니다. 매출은 1억 2천만 달러를 넘어섰고 투자자들은 이 회사를 15억 달러로 평가했으며 10만 명이 넘는 고객이 가입했습니다. 이후 챗 GPT가 등장해 사실상 무료로 비슷한 작업을 제공했고 제스펄의 성장은 급격히 꺾였습니다. 2025년까지 매출은 약 8,800만 달러로 떨어졌습니다. 회사는 살아남았지만 기업 마케팅에 집중하고 더 확실한 기반을 찾으면서 버텼습니다. 이건 마치 요리사들로 가득 찬 건물과도 같습니다. 각 요리사는 위층에 작은 주방을 임대해서 자신의 손님을 위해 요리를 하죠.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건물주가 1층 로비에 직접 식당을 열어버리는 겁니다. 똑같은 요리지만 이번에는 무료로 제공하고 세입자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며 배운 똑같은 레시피를 사용합니다. 만약 당신의 유일한 강점이 다른 사람이 소유한 모델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뿐이라면 사실상 아무런 강점도 없는 셈입니다. 모델의 소유자가 직접 경쟁에 나서기로 결정하면 말이죠. 이런 움직임을 셜로킹이라고 부릅니다. 이 용어는 애플이 다른 앱의 주요 기능을 자사 소프트웨어에 흡수하던 오래된 습관에서 비롯됐습니다. 제공자는 그 기반 위에 만들어진 도구들을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지켜본 뒤 가장 가치 있는 사용법을 찾아서 그 기능을 직접 흡수합니다. 그러면 원래 만들었던 사람은 순식간에 경쟁력을 잃고 사업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스타트업은 수년간 프롬프트와 워크플로우를 개선하지만 곧 그 작업이 플랫폼 내에서 무료로 복제됩니다. 그들의 경쟁력은 사라지고 가격 결정력도 따라 사라지며 가장 큰 계약들도 반드시 필요한 것에서 선택 사항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기업들은 단일 공급업체 의존을 더욱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과거엔 혁명해 보였지만 제스퍼 이후로는 위험 요소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고객을 빼앗아도 장부는 맞지 않습니다. 남는 건 경쟁자 수가 줄어드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공급업체들은 다른 방법을 시도합니다. 이 방법은 상위 기업들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제품 자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토큰 가격은 계속 하락하지만 보도자료에서는 이를 진전이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여러분이 구매하는 것에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크고 성능이 좋고 비싼 모델도 더 작고 저렴한 모델로 축소될 수 있습니다. 모델 축소는 공정하고 유용한 엔지니어링입니다. 오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만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교환이 되어버립니다. 같은 라벨이지만 제품은 더 부실해집니다. 새 버전은 해지를 막을 만큼만 좋고 수십억 프롬프트에서 큰 비용을 아낄 만큼 저렴합니다. 그 변화는 거의 티나지 않습니다. 모델은 조금 더 빨리 잊어버리고 조금 덜 깊이 있게 추론하며 자신의 추측을 창의성으로 포장합니다.
가격이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첨단 모델은 계속 발전하며 더 작고 저렴한 유능한 시스템으로 축소하는 것이 큰 기술 진보를 뜻합니다. 하지만 더 작고 저렴한 쪽으로 계속 가는 이 흐름은 정반대를 시사합니다. 이것은 숫자가 결코 제대로 맞아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결국 이로 인해 얻는 것은 시간뿐입니다. 인질 계약, 기능 베끼기, 모델 축소 모두 진정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문제의 근본이 다른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소프트웨어는 한 번 만들면 100만 번 팔 수 있고 복사 비용도 거의 없어서 완벽한 비즈니스로 여겨졌습니다. 그 약속은 20년간 큰 기업 가치를 만들었고 AI를 위대한 소프트웨어라 부르는 발표에도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도체가 이를 무너뜨렸습니다. AI와 관련된 모든 비용 때문에 오픈 AI의 마진은 33%에 가까웠습니다. 건전한 소프트웨어 사업은 70, 80%의 마진으로 운영됩니다. 그래서 오픈 AI는 절박해졌습니다. 챗GPT 내부에 광고를 팔기 시작했죠. 파일럿 프로그램은 2026년 2월에 시작됐습니다. 6주 만에 연간 1억 달러를 벌 수 있는 속도에 도달했고 600개가 넘는 광고주가 참여했습니다. 샘 올트먼은 수년간 광고를 최후의 수단이라고 말해왔습니다.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AI 회사가 여러분의 관심을 팔고 있습니다. 경쟁사 엔트로픽은 이를 비웃었지만 조롱만으로 250억 달러의 비용을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HSBC 분석가들은 오픈 AI가 데이터 센터와 컴퓨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2030년까지 2070억 달러의 신규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한편 샘 올트먼은 2027년까지 1000억 달러의 매출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들 사이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은 매우 다른 궤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2025년 말 샘 올트먼은 오픈 AI가 8년에 걸쳐 약 1조 4천억 달러 규모의 컴퓨팅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해 회사의 수익은 약 130억 달러였습니다. 한 투자자가 팟캐스트에서 수치의 의문을 제기하자 샘 올트먼은 지분 매수를 제안했습니다. 몇 달 후 2026년 초 계획이 다시 변경됐습니다. 오픈 AI는 투자자들에게 실제 목표가 6천억 달러에 더 가깝다고 밝혔습니다. 야망의 규모조차도 다시 써야 했습니다. 계획이 절반 이상 하향 조정되면 그것은 전략처럼 보이지 않고 제약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인내심이 점점 바닥나고 있습니다. 최신 투자 조건은 명확한 수익성 확보 방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렴한 접근 시대에는 증명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일정도 점점 촉박해지고 있습니다. 상장이 임박한 오픈 AI는 더 이상 손실을 감수할 수 없으며 공개시장 투자자들은 약속이 아니라 이익을 원합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지키기 위해 양측 모두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코드를 많이 작성해도 투자비 회수 전 대규모 하드웨어 클러스터를 교체해야 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업계는 소프트웨어 이익률이 인프라 비용을 능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아직 실현되지 않았고 결국 제약만 남았습니다. 가격을 낮게 유지하면 현금이 돌아오기 전에 더 빨리 소진하게 되고 가격을 올리면 처음에 시스템의 가치를 높여준 사용자들이 떠나게 됩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결과는 같으며 남은 불확실성은 그때까지 남은 플레이어 수뿐입니다. 가격 재조정 시 살아남는 기업은 자체 모델을 통제하는 곳일 것입니다. 이미 대안으로 오픈 모델이 등장해 사용자가 직접 하드웨어에 다운로드해 실행할 수 있습니다. 메타의 라마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딥시클은 기대했던 비용의 일부만으로도 뛰어난 모델을 훈련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모델들은 실제 비즈니스 운영에 충분하며 많은 팀이 외부 키나 예상치 못한 청구서 없이 자체 서버에서 사용 중입니다. 대신 감수할 점도 분명합니다. 고객들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관리에 번거로움이 있지만 인질처럼 얽매이지는 않습니다. 규모가 커지면 모델과 인프라 임대보다 훨씬 저렴해질 수 있습니다. 더 큰 장점은 고객이 통제권과 데이터 소유권을 가지며 모델 변경 시기도 직접 결정한다는 점입니다. 이미 대대적인 배제가 시작됐습니다. 가장 작은 중개형 업체들은 첫 가격 변동 후 빠르게 무너지고 중간 규모 회사들은 필요한 도구와 엔지니어를 찾느라 바쁠 것입니다. 그리고 최상위에서는 오직 가장 큰 기업들만이 자체적으로 본격적인 모델을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모두에게 있어서 더 이상 비용 절감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제는 살아남는 것이 목적입니다. 핵심 수입을 한 공급자에만 의존하면 큰 위험이 있습니다. 타인의 결정 하나로 완전히 차단될 수 있습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기업들은 자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비공개 데이터로 오픈 모델을 튜닝하며 민감한 작업을 사내로 돌리고 있습니다. 소유는 예측 가능한 청구서와 수년간 계획 가능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반면 임대는 갑자기 늘어날 수 있는 금액을 뜻합니다. 대부분 기업에 이것은 어떤 할인보다 큰 이점입니다. 분열이 진행 중이며 몇 년 내에 차이가 뚜렷해질 것입니다.
한쪽에는 저렴한 토큰을 영구적인 혜택처럼 여긴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전체 비용 구조를 그 위에 세웠습니다. 임차인인 그들은 임차 조건의 주도권이 자신들에게 없었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반면 저렴했던 시절을 기회로 본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으로 시작해 효과적인 방법을 찾았고 탈출구도 발견했습니다. 두 그룹의 차이는 돈이나 재능이 아니라 타이밍이었습니다. 한쪽은 가격 하락이 지속될 거라 보고 다른 쪽은 일시적 현상으로 봤습니다. 당신이 직접 비즈니스가 운영되는 하드웨어를 통제하거나 아니면 당신을 쥐어짜야만 하는 회사가 가격을 정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에도 그만한 대가가 따릅니다. 고객이 오래 머물수록 이탈 시 충격이 큽니다. 떠나기 가장 저렴한 시기는 지났고 지금이 그 다음으로 저렴한 시기입니다. 토큰이 저렴했던 건 기술이 저절로 풀려서가 아니라 누군가 대신 비용을 부담했기 때문이며 이제 그 청구서가 도착했습니다.